안녕하세요. 재테크 신선배 불용입니다. 오늘은요, 그동안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책 5개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책 자체를 소개시켜 드린다는 내용보다는 그 책을 통해서 어떠한 것들을 경험하고 느꼈는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요, 브라운스토님의 내 안의 부자를 깨워라 라는 책이었습니다. 바로 이 책이었는데요. 이 책은 제가 처음 읽었었던 때가 2004년이었고요. 브라운스토님은 아마 지금 우성님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하시는 분일 겁니다. 이 책이 저한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요, 당시 제가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고민하던 내용을 해결해줬던 전환점이 되었던 내용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 내용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당시 제가 부동산 투자에 실패를 하고 되게 힘들었던 시점에 도대체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투자를 했는데 왜 나는 실패를 했을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되게 고민하던 시기였었거든요. 가장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심리가 중요하다는 것들을 처음 느끼게 해준 책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은 보통 과시하고 싶은 욕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리짓는 본능도 있고요. 이런 내용들이 부동산 투자를 포함한 모든 자산시장 투자에 있어서 엄청나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시장과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이해해주게 만들었던 책이었기 때문에 제 기억 속에서는 부동산 투자의 기초를 잡을 수 있었던 매우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경험 때문에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공식보다는 사람들의 심리를 읽는 데 굉장히 중점적으로 노력을 했고요. 내 안의 부자를 깨워라라는 책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투자의 가장 큰 적은 시장이 아니라 나의 심리이다. 저는 이 책에 있는 내용처럼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자로서 인간의 심리를 조금 제대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게 되네요. 두 번째 책은 로버트 치알디니의 설득의 심리학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 안의 부자를 깨워라라는 책에서 인간의 심리의 중요성을 알게 된 다음에 저도 모르게 그때부터는 심리학이라고 하는 어떤 학문에 되게 빠지게 되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읽게 되었던 책이 바로 이 설득의 심리학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방향성을 바꾼 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처음에 제가 이 책을 샀을 때는 약 한 1년 정도는 사다 놓고 읽지 않았던 것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내 안의 부자를 깨워라를 읽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인간의 심리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서점에 가기 전에 우연히 제 책장 안에 있는 바로 이 책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이 책을 그 당시에 읽으면서 엄청나게 빠져들었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물론 이 책이 부동산 투자는 이렇게 해라 라는 내용이 있는 내용은 전혀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무의식적으로 무엇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나타나는 인간들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가운데에서 부동산도 접목을 시킬 수가 있었는데요. 상호성의 원리라든지 권위의 법칙이라든지 희소성의 법칙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러한 어떤 법칙들이 결과론적으로 사람들의 심리가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해주었던 책이죠. 저는 설득의 심리학을 읽으면서 무릎을 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요. 아, 이게 바로 시장이 움직이는 원리구나 라는 깨달음을 되게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시장이 과열될 때 사람들은 사회적 증거에 끌립니다. 다들 사야 되니까 나도 사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심리가 되겠죠.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불필요한 추격 매수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추격 매수보다는 먼저 들어가서 싸게 살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권위의 법칙이라고 해서 전문가들을 맹신하는 현상이라든지 지금 말씀드렸던 무리짓는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 바로 설득의 심리학 속에 나와 있고요. 이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간의 본 모습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득의 심리학은 제 투자 방식뿐만이 아니라 제가 사람들을 이해하는 방식을 완전히 뒤바꾼 책이기도 합니다. 결국 시장을 움직이는 건 사람의 마음이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테크 신선배. 세 번째 책은 최명철님의 아파트값 오차파동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책은 얼마 전에 제가 실제 감수를 했던 책이기도 한데요. 우리 피디님께서 홍보 같다고 넣지 말자고 했던 책이긴 한데 진짜 제 인생에 있어서의 전환점을 만들어준 책이기 때문에 빼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책을 통해서 심리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면 그 심리의 결과들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러한 부동산 사이클로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해준 저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주게 했던 매우 중요한 책이죠. 이 책이 알려준 거는 사실 간단했지만 매우 강력한 내용이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도 커다란 파동, 커다란 사이클이 존재한다. 그 전까지는 제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시장의 환경이라든지 상황을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었던 투자, 예를 들면 분양권 투자라든지 갭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를 했었더라면 시장의 사이클을 먼저 이해하고 접목을 시키려고 했던, 그래서 제가 부동산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저의 수준을 한 단계, 두 단계 업그레이드를 해줄 수 있게 했던 매우 저한테는 고마운 책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00년대 초반 제가 부동산 투자에 실패를 했다가 다시 재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2005년, 6년도 뉴타운 사업이 진행될 때 사람들이 군중심리, 무리를 짓는 본능이 생겨나면서 주변으로 번져나갈 것을 예상하고 재개발 투자에 집중을 했던 시기가 있었었고요. 그 시기가 지나게 되면 어느 순간 분위기가 가라앉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일찍 엑시트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가 있었죠. 또한 침체장이 굉장히 길어질 때도 다시 상승장이 돌아온다는 것을 생각하고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이후 또다시 상승장이 시작되는 초임 무렵에 저는 다시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었죠. 이 책을 통해서 얻은 기회가 저는 엄청났던 것 같습니다. 다음 네 번째 책은요,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신 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사이쇼 히로시의 아침형 인간입니다. 사실 이 책이 나온 거는 2000년대 초반에서 중반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당시 자기계발 붐으로 인해서 엄청난 인기를 얻었던 책인데요. 저 역시 그 당시 30대 중후반에 접어들면서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는 생각에 자기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고 관심을 갖고 있을 때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책을 소개를 시켜드리지 못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 책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버리셨죠? 사실 이 책이 나빠서 버렸다라기보다는 저도 맨 처음에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침형 인간이 되기 위해서 무지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타고난 저녁형 인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잘 되지 않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쉽지 않다 보니까 약간 답답함, 절망감에 빠졌다라고 할까요? 도대체 남들은 다 된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오히려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또 다른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자기 스타일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게 맞다. 너무 공식처럼 적용할 필요는 없다라는 깨달음이었는데요. 오히려 저는 그때 그 힘듦과 고통을 벗어나서 아침에 일어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녁에 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제 스타일을 이용해서 오히려 저녁형 인간에 맞게 제 스타일에 맞춰 하는 방법을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는 남들이 아침형 인간처럼 되려고 노력할 때 반대로 저녁형 인간처럼 조금 늦게 자더라도 나름대로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오히려 그것들이 더 잘 되면서 그때 누군가 이야기했던 공식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같은 방식을 활용하되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응용해서 활용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해줬던 책이라고 할까요? 역설적으로 그 부분을 깨닫게 해준 책이라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 책 세부 내용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핵심 내용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남의 성공 방식을 맹목적으로 따라가지 말고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변형해서 활용하라.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책은요, 세이노님의 세이노의 가르침입니다.
이 책이 최근에 다시 출간됐던 책인데요. 제가 이 내용을 처음에 읽었던 것은 아마 2003년, 2004년 정도 즈음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동아일보 칼럼에 나왔던 세이노님의 글을 읽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그 당시에는 책이 아니었지만 그때 읽으면서 느꼈던 충격은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당시 읽었던 세이노님의 글은요, 달콤한 내용은 하나도 없었고요. 충격적인 내용이 정말 많았습니다. 욕도 많았고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보셨던 자기계발서들을 보게 되면요, 꿈을 꾸면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맞췄다라면 이 세이노의 가르침에 나오는 내용은 보다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에 맞춰진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자기계발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긍정적인 내용보다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게으른 변명을 하지 말고 치열하게 노력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보다 적나라하게 적은 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노골적으로 적나라하게 사람들의 모습을 드러냈던 책은 처음 봤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당시 제가 세이노님의 칼럼을 읽으면서 놀랐던 것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얻은 것도 되게 많았었습니다. 과정을 중시하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게 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내용을 설명함으로써 저에게 나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해준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거기서 배운 메시지는 지금도 제가 어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게으르지 않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처절하게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돌이켜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인생책 5권은요, 제가 30대 초반부터 30대 중후반까지 치열하게 고민하던 시기에 읽었던 책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책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다면 지금 있는 모든 책들이 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큰 울림을 준 5권의 책, 여러분의 삶에도 큰 힌트가 되시길 바랍니다. 재테크 신선배. 시행착오를 줄이는 가장 빠른 길, 재테크 신선배 구독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